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책 7페이지. 자, 여기는 뭐냐면 이제 이 에너지 준위를 배웠으니 이 에너지 준위를 적용해서 실제로 전자가 어디에 어떻게 차는지를 눈으로 보는 그런 방법을 여기다가 보여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원자핵이 있었어. 그치? 원자핵이 이렇게 있었고요. 첫 번째 껍질이 여기 이렇게 존재하겠지. 1번 껍질입니다. K 껍질이라고 하죠. 그렇죠? 에너지 준위가 얼마라고? 1번의 에너지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312죠. 됐죠? 자, 그러면 가장 에너지가 큰 곳은 어디라고? 저 위에 N 무한대 껍질이 존재하겠지, 그치? 여기에 에너지 값은 얼마라고? 0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2번 껍질에 에너지 준위는 얼마니? 4분의 마이너스 1312죠. 그치? 그럼 잘 봐. 여기 맨 바닥점과 여기 맨 꼭대기 점에 한 가운데다 선을 그리면 얘는 2분의 1312죠. 절반이니까. 되니? 그러면 4분의 1312는 어느 지점이야? 이 가운데 지점을 넘어서 총 4등분을 한 후에 한 칸 지점이죠. 여기가 N2번 껍질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됐나요? 여기가 1번이고요. 2번은 어딨어? 엄청나게 높은 곳에 2번이 존재해요. 됐죠? 그럼 3번 껍질은 어딨니? 요 가운데 지점이 8분의 1312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312입니다. 그런데 3번 껍질은 9분의 1312지. 그러니 8분의 1312보다 더 위쪽에 존재해요. 절반보다 더 높은 곳에. 여기에 3번 껍질이 존재해요. 됐나요? 그럼 4번 껍질은 어디 있어? 이 두 개의 절반보다 높은 곳에. 여기에 4번 껍질이 존재해요. 5번은 어디 있어? 이 절반보다 높은 곳에. 6번은 어디 있어? 그 절반보다 높은 곳에. 7번 어디 있어? 8번은 어디 있어? 9번 어디 있어? 무한대까지 여기 있어요. 이게 전자 껍질이 위치하는 곳이에요. 됐어요? 되게 이상하게 생겼지? 어디가 가장 큰 간격을 가져? 1번과 2번 사이가 에너지 간격이 가장 커요. 그럼 한번 보세요. 2번 껍질에 있던 전자가 1번으로 내려오려면 이만큼 내려와야 되죠. 그지?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되니? 그럼 나머지요. 무한대 껍질에 있던 전자가 2번으로 내려오면 요만큼 내려오겠죠.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은 양을 방출해? 여기가 넓죠. 그러니 2번에서 1번으로 내려올 때 에너지가 가장 커요. 그럼 요거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3번에서 내려오면 그거보다 좀 더 큰 에너지가 나오겠지. 4번에서 1번 내려오면 그거보다 좀 더 큰 에너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내려오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 맞지? 됐어요? 그럼 2번으로 떨어지는 에너지보다 1번으로 떨어질 때 에너지는 가장 큰 거예요.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볼 때 전자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걸 우리가 보는데 그 에너지가 누가 제일 커? 1번 껍질로 내려올 때 에너지는 커요. 됐나요? 2번 껍질로 떨어질 때 에너지는 조금 더 작고요. 3번 껍질로 떨어질 때 에너지는 그거보다 좀 더 작겠지. 이 에너지가 얼만큼인지 궁금했던 사람이 있다고. 그 유명한 사람이 발머라는 사람이에요. 발머라는 사람이 이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가 되게 궁금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 값을 구해내서 자기 이름을 붙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3번으로 떨어진 빛과 2번으로 떨어진 빛과 1번으로 떨어진 빛 중에 우리 눈에 가장 잘 보이는 빛을 찾았어. 그 빛이 2번 껍질로 떨어질 때 나오는 빛이에요. 요게 가장 보기 좋았대. 이 빛 이름이 뭐야? 눈에 보이는 유일한 빛. 그래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가시광선, 빨주, 노초, 파란도 우리 눈에 보이죠? 여러 가지 빛 중에 유일하게 딱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가시광선밖에 없습니다. 그 가시광선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전자가 올라갔다가 2번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나오는 빛이 가시광선인 거예요. 그걸 정의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꿔놨어. 잘 보세요. 니네들도 잘 봐. 빨갛게 보이지? 그지? 빨갛게 보이면 생명은 아니야. 파랗게 보이지? 그지?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왜 파랗게 보이니? 왜 파랗게 보여요? 맞출 수 있어? 이건 왜 빨갛게 보이냐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딩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빛이 이렇게 왔는데 얘가 나머지 빛을 다 흡수해 먹고 빨간 빛을 반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빨간 빛만 들어와서 빨개 보이는 거죠. 다시요. 얘는 왜 파래?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왔는데 다 처먹고 파란 빛만 반사하니까 우리 눈에 파랗게 보여요. 여기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죠. 전 지구의 과학자들도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하나의 호기심이 생긴 거지. 얘요. 왜 파란 빛만 반사할까요? 파란 빛만 반사하니까 파랗게 보인다며. 왜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빨간 빛만 반사하니까 빨갛게 보인다며. 그럼 얘는 왜 빨간 빛만 반사하냐고. 그걸 증명해낸 사람이 보호예요. 모든 게 다 설명됩니다. 생물학도, 물리도, 화학도 모든 게 다 설명돼요.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잘 봐. 빨간색도 가시광선이죠. 파란색도 가시광선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가시광선이 색깔이 다른 이유가 뭐야? 에너지가 달라서 그래요. 파장이 달라서 그래. 파장은 물리학 용어고요. 에너지는 화학에서도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에너지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파랑과 빨강은 에너지가 달라서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의 양이 다른 거야.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나오면 되니? 자, 가시광선이 나온다는 건 2번 껍질로 전자가 내려올 때 가시광선이 나와요. 거기까지 찾아냈어. 그럼 잘 봐. 여기가 2번 껍질이고요. 여기가 3번 껍질이에요. 그럼 3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탁 내려오면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겠지, 그지? 그럼 4번 껍질에서 4번 껍질에서 전자가 전이하면 에너지가 나오겠지? 여기서 나온 에너지 값과 4번에서 나온 에너지 값은 다르죠? 그게 색깔 차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5번에서 떨어진 에너지는 좀 더 크겠지? 그럼 1번, 2번, 3번이 모두 다 똑같은 색으로 보이겠니? 아니요. 그래서 다른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2번 껍질로 떨어지기만 하면 가시광선이라는 게 나올 건데 가시광선 중에 가장 에너지가 낮은 빛이 나오려면 어디서 내려와야 돼? 바로 위에서 내려와야 되지. 3번에서 내려오는 애가 2번으로 떨어지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에너지를 갖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게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에요. 됐어? 그래서 니네 무지개색 알고 있죠? 빨주, 노초, 파란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고 있나요? 자, 한 번만 더요.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누가 에너지가 더 크다고? 이거 외워. 이과생들아 이거 외워라. 이과생들아 이거 외워라. 외우세요. 언제나 쓸 수 있어요. 물리, 지구과학, 생물 어디다 쓸 수 있어. 다 쓸 수 있어요. 파랑이
커요. 외워 이거. 파랑이 커. 빨강은 길어요. 자, 이렇게 외우세요. 파랑 커, 빨강 길어. 언제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니네들한테도 물어볼까요? 잘 봐. 빨강과 파랑 중에 에너지 누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크니?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대답하세요. 파랑이 커요. 됐어? 대답은 파랑이 커야. 그래서 저 대답하면 다 맞습니다. 안 배운 것도 얘기해 드릴까요? 굴절력은 누가 크니? 그러면 무조건이 파랑이 커요. 투과력은 누가 크니? 파랑이 커요. 신기하지? 다 맞아요. 전부 다. 물리의 1, 2, 3학년 모든 과학에 나오는 다 맞는 내용이에요. 저거 외워두면 좋아요. 굴절력 안 배웠지? 투과력이란 건 들어본 적도 없어요. 다 파랑이 커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진동순 누가 커? 파랑이 커요. 그럼 빨강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파장은 누가 기니? 이렇게 물어보면 빨강이 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답을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게 과학에서 쓰는 답이야. 다시. 그럼 빨강과 파랑 중에 에너지는 누가 크다고? 파랑이 커요. 그럼 빨간 빛은, 파란 빛은 둘 다 가시광선 맞지? 최종적으로 전자가 2번에 도달한 거 맞지? 그럼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진 빛은 뭐야? 파란 빛이죠. 더 낮은 곳에서 떨어진 애는 뭐야? 빨간 빛이죠. 이해됐어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낸 사람이 발머예요. 요 녀석 한번 해볼까요? 자, 세 번째. 수소 원자에 수소 만든다고 했어요. 고온은 스펙트럼 계열 과 영역.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한 칸만 더 가볼까요? 요 두 번째 2번 껍질로 떨어질 때 가시광선이 나온다 그랬고요. 3번에서 2번 떨어질 때 가장 에너지가 작은 가시광선이 나온다 그랬고요. 그 에너지가 작은 가시광선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빨개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내려올 때 2번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가시광선이 보이고 그 에너지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색깔의 빛을 볼 수 있지. 됐나요? 그러면 1번으로 떨어지면 이 가시광선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올 거잖아요. 됐어요? 3번으로 떨어지면 가시광선보다 더 적은 에너지가 나오겠지. 그것도 빛으로 정의가 됩니다. 빨강부터 파랑까지 보라색이에요. 가시광선이 존재하지. 자, 빨강과 파랑 중에 에너지가 누가 크다고? 파랑이 커요. 그럼 이 파랑보다 더 에너지가 큰 애는 여기서 나타나겠지. 걔 이름이 뭐야? 파란색. 여기 끝에 보라색. 보라색의 바깥쪽에 있는 빛. 뭐예요?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이 자자가 보라색 자자예요. 네가 자주색이라는 단어 들어봤어? 그게 보라색이죠. 자주색과 보라색과 주황색이랑 좀 자주색입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이에요. 니네 알아? 자우림? 자우림이라는 가사 알아요? 진짜? 김유나 맞나? 자우림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 자우림? 보라색 비가 내리는 숲이라는 뜻이에요. 아, 뭐야, 나만 알아. 아니, 세대 차이가 나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있지 알아? 에스파 알아? 뭐 이래야 니네들이랑 통하나? 아, 진짜. 아무튼 그러면 이 빨간색의 밖에 있는 빛은 뭐라 그래? 얘는 빨간색의 밖에 있는 거지. 됐니? 자, 하나만 더요. 자외선 영어로 뭐라 그래?
이 상식도 없는 것들. 진짜. 니네 선크림 안 발라? 선크림에 보면 UV 차단 이렇게 안 써있어? 안 궁금해 이게 무슨 뜻인지? UV요. 울트라 바이올렛이란 뜻이에요. 바이올렛이 보라색이죠. 울트라 바이올렛이 자외선이란 뜻이에요. 그럼 빨간색의 바깥쪽에 있는 애는 뭐라 그래? 인프라레드라고 합니다. 상식이에요. 자, 그러면 한 번 2번 껍질로 떨어지면 가시광선, 1번 껍질로 떨어지기만 하면 자외선, 에너지가 크니까. 3번 껍질로 떨어지면 뭐가 나와? 적외선. 되니? 그게 계열과 영역이에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세 가지. N 전자가 어딘가에 있었는데 어딘가에 있었던 전자가 1번 껍질로 내려오기만 하면 이렇게 전이하면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되겠지. 다시 한번요. N 어딘가에 있던 전자가 2번 껍질로 전이를 할 때도 있겠지. 그치? 됐어요? N 어딘가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자가 3번 껍질로 전이할 때가 있습니다. 됐니? 자, 이 중에 하나는 했어요. 2번 껍질로 전자가 전이하면 그때 나온 빛이 이름이 뭐라고? 가시광선이에요. 됐어요? 2번 껍질로 떨어지면 요거 L 껍질 맞기. 전자가 L 껍질에 도달하면 가시광선이라는 빛이 나옵니다. 요걸 찾아낸 사람 이름이 발머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딘가에 있던 전자가 1번 껍질, K 껍질로 떨어지면 가시광선보다 큰 에너지가 나오는 거 맞죠? 에너지가 더 커야 돼요. 더 큰 빛은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자외선을 찾아낸 사람은 자외선이랑 이름이 비슷해요. 이름은 라이머. 그럼 그거보다 에너지가 적은 3번으로 떨어지면 적외선이라는 빛이 나오겠죠. 이걸 찾아낸 사람은 파셴이라고 합니다. 그럼 에너지의 사이즈를 쓸 수 있어요? 에너지는 자외선이 커요. 매우 많이 크죠.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 커요. 적외선이 작죠. 잘 정리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제목이 뭐야? 계열과 영역이죠. 수능에 안 나와요. 내신에만 나와. 왜? 이 계열과 영역을 분리해서 내신 시험 문제 내는 학교가 있어. 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신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빛의 이름을 쓸 때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1번 껍질로 전자가 전이하면 무슨 영역? 자외선 영역. 2번으로 전자가 전이하면 무슨 영역? 가시광선 영역. 3번 껍질, M 껍질로 KLM 껍질로 전자가 전이하면 무슨 영역? 적외선 영역. 됐지? 발머 영역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럼 사람 이름을 표시할 때는 뭐라고 해? 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떨어지면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 이렇게 씁니다. 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아니요. 수능에 낼 수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신용이에요. 헷갈려서 쓰면 안 돼요. 영역을 물어봤는데 사람 이름을 써오면 안 돼. 요거 하나는 꼭 체크해 줍니다.
이 중에 제일 먼저 찾아낸 건 역시 눈에 보이는 빛이죠. 그래서 가시광선을 찾아냈습니다. 유일하게 보이는 빛이에요. 가시광선. 자외선과 적외선은 보이지 않죠. 자, 여기까지 쓸 수 있겠어요? 됐어?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 세 개 중에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세 개 중에 파장은 누가 제일 기니? 이렇게 물어보면 에너지를 반대로 써요. 가시광선 여기다가 적외선 이렇게 적으면 파장은 누가 기니? 네, 길고요. 더 길어요. 에너지와 파장은 반대 방향으로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무슨 뜻이야? 공식이 있어요. 공식을 하나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과학에서 나오는 공식 중에 되게 유명한 공식이 있거든요. 이 에너지는 HF 있어요. 이 공식은 물리에서 많이 쓰니까 알아두세요. 얘는 H의 C 람다였습니다. 또 어렵나요? 이렇게 쓰고 람다라고 읽어요. 이렇게 쓰고 람다라고 읽습니다. 자, 공식 매우 중요한 공식이에요. 아인슈타인을 최고의 물리학자로 만들어준 공식이기도 합니다. 이 공식의 이 H는 플랑크 상수라고 합니다. 플랑크. 아인슈타인의 스승님이세요. 플랑크. 됐지? 상수니까 지워볼게요. 그럼 F자 하나 남죠? 여기도 상수 있으니까 지워요. 자, C자가 나왔죠? 물리에서 C자는 뭐라고 써? 빛의 속도라고 써요. 상대성 이론 들어봤니? 상대성 이론의 1법칙. 빛의 속도는 불변. 광속 불변의 원리. 되니? 이게 광속 불변의 원리가 적용되는 H 람다 C예요. 이게 공식이거든요. 나중에 물리 파트에 파동 에너지 가면 굉장히 많이 공부될 겁니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일 거예요. 얘 에너지예요. F는 뭐야? 진동수고요. 람다는 뭐야? 파장이에요. 그럼요. 진동수가 크단 말이, 에너지가 크단 말이 무슨 말이야? 진동수가 크니까 에너지가 크겠죠, 그죠? 그럼 파장은 짧으니까 에너지가 크겠죠, 그죠? 어때요?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하는 거 맞지? 그럼 여기다가 마저 정리요. 빨강과 파랑을 어디다 표시할 거야? 자외선에 가까운 쪽이 파란색이겠지, 그지? 적외선에 가까운 쪽이 빨간색이겠죠. 자, 빨강과 파랑 중에 에너지는 누가 크다고? 파랑이요. 빨강과 파랑 중에 진동수는 누가 크다고? 파랑이요. 그럼 파장은 누가 기니? 빨강이요. 됐어요?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하니까.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갑니다. 이 공식은 나중에 참 많이 쓰일 겁니다. 물리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셔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라이먼 계열, 달머 계열, 파셴 계열 쓸 수 있겠니? 자외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적외선 영역 역시 쓸 수 있겠어요? 에너지와 파장과의 관계.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설명하냐면
시험 문제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자, 책 한번 볼까요? 76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76페이지에 맨 위쪽에 가면 선 스펙트럼 중에 프리즘 밑에 선 스펙트럼이 까만색의 짝대기가 거져 있는 거 보이지? 몇 개니? 4개요. 보이세요? 책은 칼라로 돼 있어요. 빨간색이 어딨어? 656이라고 써 있는데 빨간색 보이니? 그리고 파란색, 보라색은 숫자가 작아지죠. 파장이 짧은 애가 파란색, 파장이 긴 애가 빨간색. 여기까지 됐어? 니네 책은 칼라죠. 시험지는 흑백이지. 그럼 시험지를 보고 색깔을 구별할 수 있어요? 썰!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의 짝대기를 아예 통째로 여러분들 익혀주는 거예요. 77페이지 한번 볼까요? 77페이지를 보면 옆쪽에 선이 나와 있지. 역시 4개고요. 아래쪽에 수평으로 된 것도 선이 4개지. 항상 선은 4개예요. 맨 아래쪽 볼까요? 선이 졸라 많지. 그죠? 맨 아래에 있는 건 선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가시광선 영역만 찾아보세요. 선이 몇 개야? 4개지. 요거 보이니? 맨 아래 스펙트럼에 400 근처에서 4개 선 나타난 거 맞죠? 보여? 딱 4개밖에 없어요.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79페이지요. 4번이요. 4개 맞지? 넘겨요. 쭉 넘겨요. 88페이지요. 3번 선 4개 있는 거 맞지? 4번이요. 선 4개 있는 거 맞죠? 가시광선 영역의 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예 문제로 만들어 줄 테니까 반드시 써놓으세요. 시험 문제는 얘야. 보호의 원자 모형을 배우는 이유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꼭 써놓으세요. 자, 한 번만 해볼게요. 전자가 N2번 껍질로 전자가 전이할 때. 됐지? 자, 2번 껍질 이름이 뭐라고? L 껍질이요. 됐지? 한 칸만 더요. 2번 껍질로 전자가 전이하면 나오는 빛 이름이 뭐라고? 가시광선. 그거 뭐라고 표시해? 영역. 이걸 찾아낸 사람 이름이 뭐라고? 발머. 그걸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 4개 단어가 다 같은 말이에요. 2번 껍질로 전자가 전이했어요. L 껍질로 전자가 전이했어요.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발머 계열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한 단어만 딱 출제가 되면 아, 이거 2번으로 떨어졌구나. 발머 계열이구나. 아, 가시광선 나왔구나. 이걸 다 유추해내야 되지. 이해되니? 그때 나오는 빛을 선 스펙트럼으로 보면 그 선 스펙트럼이 400에서 700 정도 사이에서 스펙트럼 선이 나타나요. 요게 가시광선의 영역이에요. 선이 어떻게 나온다? 색깔 줄게. 빨간색은 700 가까이에 파장이 길지. 에너지가 작지. 뭐 주황색이 뭐 노란색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노란색은 요쯤에. 이게 빨주, 노초, 파란 봅니다. 뭐 파란색은 한 요쯤에. 파란색은 요쯤에. 되셨나요? 선은 딱 4개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파장은
길지. 됐나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돼? 적죠. 됐어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작아요. 그럼 여기 A, B, C, D 중에 파장이 제일 긴 애는 누구야? B요.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는 누구야? D요. 쓸 수 있겠나요? 그럼 이 파장이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쓸 거야? 그럼 색깔로 구별하면 돼요. 그런데 니네 흑백이라 그랬지. 그럼 어떻게 구별해? 그래서 물리를 배우는 거예요. 파동 에너지 이렇게 그리거든요. 요 꼭대기 점을 마루라 그래요. 요 꼭대기 점을 마루라 그래. 이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간격이 이게 파장이에요. 그래서 파장은 꼭대기 점부터 꼭대기 점까지를 이은 간격이 파장이야. 그럼 파장은 간격의 개념으로 쓰시면 되죠. 그게 파장이에요. 잘 봐. 여기 간격 좁지. 여기 간격 넓지.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 파장이 길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숫자가 안 나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파장은 A, B, C, D 중에 누가 길어? 에너지는 A, B, C, D 중에 누가 커? 그러면 파장이 간격이 기니까 파장도 길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치? 파장은 간격에 대한 얘기. 그럼 에너지는 누가 큰 거야?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 맞지? 됐나요? 자, 질문이요. A, B, C, D 모두 다 몇 번 껍질에 전자가 도달한 거야? 2번 껍질이야. 얘는 전부 다 2번 껍질에 전자가 도달했습니다. 2번 껍질에 전자가 도달하면 전부 다 가시광선 영역인 거죠. 그럼 2번 껍질로 전자가 도달할 때에 가장 에너지가 작은 게 이 빨간빛 맞지? 그럼 이 빨간빛은 도대체 어디서 내려온 거야? 가장 에너지가 작은 게 나오려면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D는 2번으로 떨어지는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얘는 N3번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N3번에서 떨어진 것보다 조금 더 에너지가 크지. 어디서 내려오는 거라고? 4번 껍질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4번 껍질에서 2번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짝대기가 붙는 거예요. 5번 껍질에서 에너지가 전자가 전이하면 여기로 떨어지겠죠. 6번 껍질에서 떨어지면 여기로 떨어집니다. 됐어요? 이건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통째로 알아두는 게 훨씬 더 빠르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진짜 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반드시 꼭 하세요. 책 한번 볼까요? 뒤쪽으로 넘겨보세요. 88페이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88페이지 3번이요. 수소환자의 발목이에요. 발목 밑줄이요. 자, 그럼 발목 계열이란 단어 하나 나왔지? 그럼 가시광선 영역이고요. L 껍질로 떨어진 거고 2번 껍질에 도달한 거죠. 이게 다 같은 말이니까. 됐어요? 물어본다고요. 뭐라고? 가시광선 영역이니 내 기억 동그라미. 됐어? 두 번째, 빛에너지. 에너지는 누가 크다고? A, B 중에 에너지는 B가 작죠. A가 커야 되지. 그럼 파장은 누가 긴 거야? B가 긴 거지. 이해됐어? 니은 X. B는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내려온 거라고? 3번에서 2번이요. 됐니? 순서대로 다 정해진 값이에요.
그러니 딱 선이 4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4번이요. 잘 봐. A, B, C가 존재해요. A, B, C. 여기 짝대기, 짝대기 이렇게 그려진 거 맞지? 그럼 얘네들은 다 어디로 떨어진 거야? 얘 N2번으로, N2번으로, N2번으로 떨어진 거 맞죠? 그래야 가시광선이 나올 테니까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는 얘죠. 그러니 얘는 3번에서 내려온 거고요. 얘는 4번에서, 얘는 5번에서 내려온 거란 말이죠. 됐나요? 끝난 거예요. 이거 끝. 자, 그럼 가는 들뜬 상태니 가 한번 볼까요? 원자핵이 있었는데 전자가 하나, 둘, 셋 K, L, M, M 껍질에 전자 들어있는 거 맞지? 어디 있어야 가장 안정? K 껍질에 있어야 바닥 상태. 그런데 지금 M 껍질에 있어요. 들뜬 상태 맞죠?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시험제 맞죠? 됐어요? 그럼 가에서는 나의 A, B가 방출될 수 없다. 이거 잘 봐. 얘가 3번 껍질에 존재하는 거 맞지? 그럼 가시광선으로 나오려면 2번 껍질로 내려와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얘는요. 3번에서 2번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스펙트럼은 누구 거라고? C 거라고. 그럼 4번에서 2번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5번에서 2번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게 당연한 내용이죠. 니은 동그라미. 가의 전자가 L 껍질로 이동. 보세요. L 껍질이요. 됐니?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물어볼까요? 이거 하려고 이거 한 거야. 마지막 문제예요. 모의고사는 얘야. A, C 몇 대 몇이니? 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에너지 문제의 끝판왕입니다. 됐어요? 요렇게 줘요. EA와 EC는 몇 대 몇이니? 됐니? 그럼 잘 봐. 요게 몇 번 껍질로 전이했고 얘가 몇 번 껍질에서 왔는지를 모르면 이 문제는 절대 못 푼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돼? 문제를 풀려면 얘가 일단 2번 껍질로 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가시광선이 나올 테니까 얘가 에너지가 제일 작아서 3번에서 내려갔구나 라는 걸 알아야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됐어요? 무엇을 알아야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는지가 완성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볼까요? 얘는 N 4번이니까 얘는 5번에서 내려오는 거 맞지? 자, 이걸 알고 있어도 못 구하는 애들이 생기겠죠. 아까 얘기했어요. 방출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고? 에너지의 준위의 차이만큼. 됐어? 자, 얘 한번 해볼까요? 얘는 N 5번에서 N 2번으로 내려왔으니 25분의 마이너스 131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2번으로 내려왔으니 4분의 마이너스 131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얼마야? 25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치면 계산돼요? 얼마? 빨리 얼마? 100분의 21? 됐어요? 100분의 21 얘가 2A죠. 얘도 졸라 빠르게 N3에서 9분의 1312 N2로 내려왔으니까 4분의 1312 1312 지우고요. 9분의 1, 4분의 1 얼마? 36분의 5요. 맞아요? 36분의 5요. 약분 치세요가 시험 문제예요. 됐어?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흡수되거나 방출된 에너지의 양을 구해라까지 와서 완전한 시험지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칠판 지우기 전에 흡수 방출에다 별표를 쳐드렸고요. 그리고
이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에다 별표를 쳐준 거죠. 두 개를 합치면 모의고사 수능 문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수능에 출제되는 한 문제였어요. 역대까지 수능에 안 나온 적이 없어. 2단원에서. 그런데 교과목이 개편되면서 모의고사에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거보다 많은 애들이 2에서 내려와서 그래. 그래서 물리와 겹치니까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3학년 수업할 때는 이거 안 해요. 고3 수업할 때 안 해요. 나오면 그냥 틀려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해요. 하지만 2학년은 내신 준비하고 있지, 그지? 그리고 3학년이 이 녀석이 혹시 출제된다면 재수 좋게 그냥 맞춰내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나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반드시 꼭 정리해주세요. 자, 한 칸만 더 가볼까요? 여기까지만 오면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이야. 마지막 연습. 원자핵이 있었어. 1번 껍질이고요. 2번 껍질이고요. 3번 껍질이죠. 됐어요? 자, 여기에 에너지 준위값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14mV 맞지? 여기에 에너지 준위값은 얼마라고? 4분의 14mV 맞죠? 여기에 에너지 값은 얼마라고? 9분의 14mV 맞지? 여기까지는 됐어요? 빠르게 올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방출된 에너지가 존재하겠죠. 1번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방출된 에너지 값이 있겠죠. 2번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그냥 막바로 다이렉트로 내려왔을 때 방출된 에너지를 이 3번이라고 해봅시다. 됐니? 아주 빠르게 한번 구해볼게요. 이 원은 얼마야? n 2번에서 n 1번으로 내려온 거 맞지? 그럼 4분의 1에서 1 빼면 얼마니? 4분의 3이요. 4분의 3이요. 곱하기 132. 됐어요? 빨리 돼요? 자, 두 번째요. E2는 얼마니? 3번에서 2번 내려온 거거든요. N3에서 N2번으로 내려왔죠. 9분의 1, 4분의 1. 얼마? 36분의 5요. 됐어? 고3 애들은 이걸 다 통째로 외우는 게 빨라요. 36분의 5요. 132. 됐니? 빨리 올 수 있겠어요? 마지막 하나요. E3. N3번에서 N1번으로 내려온 거죠. 얼마야? 9분의 1? 1. 얼마? 9분의 8이요. 됐니? 얘는 9분의 8 곱하기 132. 됐어요? 자, 전부 다 분모를 똑같이 맞춰보세요. 36분의 27. 됐어? 36분의 5. 됐어? 36분의 32. 됐니? 보여요? 요거 2번에서 1번 내려온 에너지와 3번에서 2번 내려온 에너지를 더하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에너지의 총합이 되는 거 맞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거 그게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지금처럼 원자핵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그냥 할게요. N1번, N2번, N3번,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A,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B,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C. 여기까지 되니? 자,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클까요? A, B, C 중에 되니? 그럼 가장 화살표가 긴 애가 에너지가 제일 크겠죠? 누구야? C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요. A와 B 중에는 누가 커? 1번 껍질로 내려올 때 에너지가 가장 크다고 그랬죠? 무조건이요. 1번 껍질로 내려올 때 에너지가 무조건 커요. 그래서 A를 먼저 쓰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그림에 얘가 넓게 나와도 여기를 골라 쓰셔야 돼요. 됐나요? 1번으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커요. 나머지를 다 더한 것보다 큽니다. 여기다가 2라고 쓰셔야 되겠죠. 됐니? 이거 찾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에너지로 정리해 볼까요? 가장 큰 에너지 EC는 EA에다가 더하기 EB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방금 계산해 봤습니다. 됐나요? 얼마? 9분의 8. 얼마? 36분의 5. 아, 얘는 4분의 1, 3. 4분의 3. 얼마? 36분의 5. 어때? 숫자도 딱 떨어지죠? 그래서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 됐니? 여기다가 써볼까요? 9분의 8. 내신용이니까 4분의 3. 36분의 5. 더하면 같아지는 거 맞죠? 자, 그렇다면 파장은요? 누가 제일 기니? 에너지를 반대로 쓰면 파장이죠. 그러면 C는, A는, B는 여기까지 와요. 자, 그렇다면 요거 내려볼까요? 파장. 에너지를 내렸고요. 파장도 내려볼게요. 파장은 람다 C는 람다 A 더하기 람다 B. 이거 일단 안 되죠. 왜? 얘가 제일 길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람다 C는 더하기 람다 A는 람다 B. 자, 짧은 거 2개 더하면 긴 거 나오겠죠. 그죠? 됐어요? 틀려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때 필요한 거야. 이때 필요한 거야. 자, 에너지는 어떻게 표시한다고? 이렇게요. 에너지 A는 람다 A분의 1이요. 그래서 요 에너지 밑에다가 쓰는 거야. 파장으로 바꿀 때는 람다 C 분의 1는 람다 A분의 1 더하기 람다 B분의 1 요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에너지는 더하면 돼요. 우리 더해봤잖아요 지금. 그런데 파장은 더하면 안 된다고. 파장은 어떻게 더하는 거야? 이렇게 에너지의 꼬라지로 바꿔서 더해야 시험제가 완성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거 함정처럼 출제되는 시험 문제니까 반드시요. 에너지는 더합시다. 파장은 더하면 안 돼요. 됐나요? 에너지 파장과의 관계를 이렇게 써서 표시하면 요건 더해도 괜찮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마지막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니?
많이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결론 하나 내려드릴까요? 뭐 수업은 다 끝났으니까. 자, 따기로. 자, 아까 했어요. 파란색으로 보인다 그랬지. 빨간색으로 보인다 그랬지. 왜 빨갛다고? 빨간빛을 반사하니까. 되게 촌스러운 말이에요. 파란빛을 반사하니까. 되게 촌스러운 말입니다. 자, 빨간색과 파란색은 무슨 광선? 가시광선. 그럼 여기에서 가시광선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지. 가시광선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얘가 빛을 낼 수는 없어요. 그 빛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여기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요 분필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속에 전자를 들어 올려요. 그럼 얘를 이렇게 놓고 있으면 계속 와서 계속 들어 올려지겠지.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니까. 그럼 얘는 안정한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전자가 와서 튀어 올라가면 스스로 전자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요. 그때 2번 껍질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겠죠. 마찬가지요. 가시광선이 와서 얘에 들어가면 이 분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들의 전자가 들뜬 상태로 바뀌어요. 그건 얘가 해주는 거야.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원자 속의 전자는 스스로 안정해지기 위해서 내려가겠죠. 어디까지? 2번 껍질까지. 그럼 여기서 또 에너지가 나오겠지. 둘은 똑같이 2번 껍질로 떨어졌지만 얘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갔다가 조금 더 높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큰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작은 에너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각각 에너지 차이가 다르니까 우리 눈에 다른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가시광선이 여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이 원자는 전자가 들뜨지 않겠지.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전자가 들뜨지 않았으니까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지도 않겠지. 그럼 우리 눈에 에너지가 안 오겠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칠판 보이니? 니네 나 보여요? 분필 보여? 다 보여? 여기 물건들 다 보여? 보이는 이유가 뭐야? 여기서 나온 빛이 모든 원자들에 닿으면 그 모든 원자들의 전자가 다 들뜬 상태로 바뀐다고. 그리고 되돌아갈 때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놓는데 그게 니네 눈에 들어와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가시광선을 내놓으니까 연두색 파장만큼, 연두색 에너지만큼 내놓으니까 얘 연두색으로 보이는 거야.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우주의 모든 물건들이 다 색깔이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건 전자의 전이 때문이에요. 이게 안 위대하다고 처음에 탁 얘기했을 때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내용이죠. 전부 다 설명돼요. 한번 해볼까요? 깜깜하게 만들어 놓으면 색깔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지? 왜요? 전자를 들뜬 상태로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검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요. 내 옷 검정색이죠. 이유가 뭐야? 우리는 흔히 뭐라고 알고 있어? 모든 빛을 다 흡수하고 반사하지 않으니까 검정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빛을 많이 흡수하니까 여름에 입으면 더워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 하얀색으로 보여요? 빛을 다 반사하니까 먹으면 하얀색으로 보여요.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초딩스러운 답이 되는 거죠. 이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잘 봐. 여기에 가시광선이 들어가면 전자가 전이했다가 2번으로 내려오면 그거에 해당하는 색깔이 여기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지. 얘는 올라갔다가 2번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가시광선이 나오는 2번으로 전자가 안 내려오니까 가시광선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 니네 눈에는 아무 색깔도 구별할 수가 없는 검정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물질마다 원자마다 에너지 준위가 다 달라요. 수소만 똑같죠. 나머지 원자들은 에너지 준위 값이 껍질마다 다 달라. 그럼 얘는 똑같은 가시광선을 맞으면 올라갔다 요만큼 내려오는 에너지 준위를 가진 거예요. 얘는 다른 원자니까 이만큼의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자마다 모든 원자마다 다 에너지 준위 값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색깔로 구별할 수 있는 거야. 니네 우주가 무슨 색이야? 검정색이죠. 왜요? 태양에서 가시광선이 나오지. 그러면 가시광선이 가서 무언가 원자에 맞아야 되지. 그럼 그 원자의 에너지가 전자가 들뜬 상태로 됐다가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또는 2번으로 떨어지면서 또 다른 에너지를 방출해야 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태양이 여기 있어. 내 뒤에. 빛이 나오겠지. 앞으로 달려가겠지. 만약에 부딪히는 원자가 없다면 계속 가겠죠. 그럼 나 여기 서 있으면 되돌아오는 빛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빛이 달에 맞으면 그 달에 맞은 빛이 반사되는 빛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야? 달을 덮고 있는 원자들의 전자가 튀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방출한 빛이 모여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도 생물도 동물도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시광선은 태양이 형성되면서 지구로 항상 돌아가고 있죠. 그럼 지구의 생명체는 빛이 온 다음에 태어났지. 그럼 지구상에 최초로 나타난 생명체는 가시광선을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췄겠니? 아니요. 단세포에서 시작했죠. 걔네들이 모여서 하나의 동물이든 식물이든 됐을 때 그 가시광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세포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파장과 에너지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포 형태로 바뀌는 거죠. 이게 세포 생물학인 거예요. 그럼 세포 생물학에서도 이런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죠. 우리 눈에 적원뿔 세포, 노건뿔 세포, 청원뿔 세포 이런 거 있어요. 들어는 봤니? 색깔을 구별하는 세포가 각각 따로 있어요. 이유는 전자 전후 때문이에요. 이런 걸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AI야. 안 중요하다고? 시험용으로 알아두지 마시고요. 진짜 상식과 신기함으로 이런 녀석들을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고생했습니다.